최근 전 세계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지금 누적 관객 수 245만 명을 달성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타르 현지 언론 보도 매체가 최근 통계 자료를 낸 결과 한국이 월드컵 내내 1위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한국이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데는 전혀 이점이 없다라는 기사를 내보였습니다. 단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붉은 악마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인들에게 공포와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는 카타르 현지 및 전 세계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서도 한국이 당당하게 1위를 했다. 그들은 민족성과 단합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경이로우면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라며 특종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인들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전 세계 반응들 또한 다양했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며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열광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인 축구 추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에 국제축구연맹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시간은 정식 경기 시간에 허비한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에서 진행하지 못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따져보면 승패를 가리려고 경기 시간을 늘리는 연장전은 추가 시간과 대비되는데 추가 시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허비한 시간을 되쓰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은 보통 경기 중에 있었던 정지 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중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부상 시간입니다. 부상 선수에 대한 치료, 회복, 교체에 쓰인 시간을 더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이란전을 통해 예를 들어보자면 전반 8분 이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국 수비수 마지드 호세이니와 충돌했습니다. 쓰러진 베이란반드가 치료 및 경기 재개 후 곧바로 이어진 교체 과정에서 1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은 14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부상을 제외한 교체,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 비디오 보조 심판 확인 등 심판 판정에 쓰이는 시간도 정지 시간에 들어갑니다. 스로잉, 코너킥, 프리킥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경기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외에도 난입한 관중을 제압하는 시간도 포함되며 골을 넣은 선수가 환호하는 세레머니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추가 시간의 상한은 없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긴 추가 시간이 발생한 게임은 2019년 영국 카라바오컵에서 맞붙은 버튼 알비온과 본머스의 경기의 후반전 28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 경기였는데 조명이 3차례 고장나는 바람에 이걸 고치는 데 쓴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 축구협회 규정상 경기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심판은 직권으로 경기를 취소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추가 시간인 연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추가 시간에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1등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월드컵이 시작되고 난 후 경기장에서 가장 데시벨로 응원을 한 나라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카타르에서는 한국인들은 붉은 악마의 민족이 맞다. 그들이 일어서서 함성을 지를 땐 하늘에서 악마가 내려오는 것 같았고 추가 시간 극적인 골을 넣었을 땐 땅이 꺼짐과 동시에 경기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국인은 경기력도 응원 수준도 모두 놀라운 그 자체였다.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해설진이 생방송으로 월드컵을 중계하던 당시 직접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료가 전해지자 이를 전하던 해설진들이 놀라워하며 굳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조별리그 40경기를 대상으로 관중석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한국과 우루과이가 맞붙은 H조 1차전에서 한국의 소음이 131데시벨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마치로 콘서트장의 소음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한국 팬들의 함성 소리는 2차전인 가나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의 소음은 122데시벨로 무려 4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한 나라에서의 함성 소리 데시벨이 연속해 순위권에 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성 소리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 유일하게 승패 상관없이 경기장을 함성 소리 하나만으로 압도한 나라로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응원단 중
가장 무서운 건 H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H조의 관중석 모습입니다. 각 나라별로 특색을 잘 살려 응원하는 모습이지만 이번 극적인 승리와 함께 가장 큰 데시벨을 자랑한 한국의 붉은 악마군단 응원단이 한국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열정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자부심인 응원 점수가 데시벨로 측정되는 만큼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물리치며 16강 진출을 확정한 H조 최종전 최근 데시벨 측정 결과값이 반영된다면 한국이 당당하게 1위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진이 첨부된 방송이 나오자마자 영상에는 뜨거운 해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또 등장했군요. 이번엔 H조의 악마들만 모아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화려하지만 역시나 한국이 제일 돋보이네요. 한국 화이팅입니다. 2002년 한국의 붉은 악마들의 위력을 잘 실감했습니다. 정말 그땐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한국을 한마음으로 응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4강에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한국 팀들은 악마 문양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의 응원팀들도 만만치 않네요. 저는 캐나다인이지만 한국 축구팀의 팬으로서 이번 극적인 승리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른 비명도 이번 한국 응원단 소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한국 너무 축하합니다. 역시 한국의 응원은 이길 수가 없네요. 예전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의 응원단들이 승리에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2년 경기장을 청소하기 시작한 게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좋은 문화를 알려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화이팅! 붉은 악마가 명칭으로 정해진 건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당시 한국 대표팀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4강에 오르자 당시 외국 언론들이 한국 대표팀을 붉은 악령으로 부르며 놀라움을 표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붉은 악마로 표기되었고 영문 역시 좀 더 일반적인 단어인 레드 데블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붉은 악마라는 이름 속에는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한국 대표팀이 세계 축구 정상의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